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비타민 B7, 즉 비오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비타민 B9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9의 이름은 엽산이에요. 여러분들 엽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임산부가 먹는 영양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엽산은 임산부에게만 중요한 영양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엽산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엽산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러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오래된 세포는 사멸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많이 밀었잖아요. 그 때가 바로 죽은 세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세포를 만들 때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이 뭐냐? 바로 DNA예요. 여러분, DNA라는 말은 다들 들어 알고 계시죠? 모든 생물체에는 인간도 포함되죠.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유전자 안에 피부색, 혈액형, 키,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지 아닌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유전자는 대개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죠.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 귀에 여기에 정말 작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닮았어요.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유전 물질은 후손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하나까지 유전자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런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유전 정보를 보관 및 보존하는데 DNA가 사용되는 거죠. DNA의 배열이 조금만 달라져도 유전자가 가진 정보는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모든 생물의 설계도 같은 것이에요. 이 DNA의 설계도대로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DNA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엽산이에요. 그러니까 엽산이 부족해서 DNA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즉 세포를 만드는 설명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불량품이 생산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즉 불량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암세포도 그 불량세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엽산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엽산이 왜 임산부에게 중요한 영양소냐면요.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 제대로 된 설명서도 필요하겠죠. 즉 DNA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 미리 엽산을 보충을 해줘야 하고 임신 초기에도 엽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엽산은 세포를 생성하는 데에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엽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비타민 B6에 관한 영상에서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 즉 찌꺼기와 같은 물질인데요.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거든요.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면 DNA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주고 심뇌혈관 질환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엽산을 천연 혈관 해독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 의학 저널 British Medical Journal에서 엽산과 관련된 논문 100여 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엽산이 혈전,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엽산이 세포의 생성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아시겠죠? 엽산은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있는데요. 비활성형은 폴릭 애시드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활성형 엽산으로 바뀐 다음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활성형 엽산으로 바뀌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때 MTHFR, 영어로는 메틸렌 에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스 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환원 효소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유전적으로 이 효소 MTHFR, 이 효소의 변이가 되어서 엽산을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비활성형 엽산 폴릭 애시드를 복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활성형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활성형 엽산이 비활성형에 비해서 생체 이용률도 높고요. 활성형 엽산은 쿼트라폴릭 또는 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글루코사민 솔트인데요. 줄여서 L5-MTHF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이 엽산이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엽산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불임이나 습관성 유산이 있는 분들의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고 엽산의 농도는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검사해 보셔서 활성형 엽산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성형 엽산이 허가되지 않아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구입할 때는 꼭 영양제 라벨을 보셔서 폴릭 애시드보다 쿼트라폴릭 또는 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글루코사민 솔트, 약자로는 L5-MTHF라고 표기되어 있는 활성형 엽산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비타민 B9, 즉 엽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B12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날씨가 추워요. 전 세계적인 위기로 참 힘든 시절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